여러분들 하트 눌러주세요. 사랑을 하고 나서 잠시나마 안아주다 샤워 가는데 바로 나오는 것보다는 서로에게 더 좋은 감정이겠죠? 그게 이제 후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전희, 본희, 후희, 뭐 그게 꼭 나눠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맥락상으로 봤을 때 이제 사정 후를 우리가 후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여성들 같은 경우는 후회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흥분을 해서 성기관으로 그 모였던 혈액이 남성 같은 경우는 사정하면 거의 1분 이내에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은 금방 뭐 그 현타가 오든 뭐 잠자리에 들든 뭐 이렇게 되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혈액이 모였던 게 전부 다 빠져나가는데 20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행위는 끝났는데 몸에서는 그 여운이 계속 군불처럼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갑자기 남자친구나 남편이 뚝 떨어져서 자기 볼일 보러 화장실 가든 뭐 담배 피러 가든 나가버리면은 굉장히 허전하고 아쉬운 마음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의에서 조금 뭐 부족했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들도 후위 때 그렇게 안아주거나 쓰담쓰담 해주는 걸 한 5분 정도, 10분 정도만 해주셔도 본의와 후의가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더 큰 만족감과 행복감을 줄 수가 있죠. 농방님께서는 끝나고 여운을 오래 즐기고 싶은데 와이프는 화장실로 직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 질내에 사정이 돼 있거나 그러면 빨리 그냥 씻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씻고 나왔을 때 안아주시면 되죠. 여러분들은 하트 눌러주세요. 핫젤하고 쿨젤이 있는데 두 가지를 사용 시 어떨 때 쓰는 게 적절한가요? 사실 핫젤하고 쿨젤하고 그러니까 기본 원료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핫젤은 좀 이렇게 온기가 느껴지게끔 하는 거고 쿨젤은 뭐 민트나 이런 성분 들어가서 좀 화한 느낌 들게 하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그렇게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 본인 성향에 시원한 느낌이 좋은 사람은 시원한 느낌을 선호하시는 거고 나는 뭔가 밑에가 따뜻한 느낌이 더 좋아 그러면 이제 핫젤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여성이 원하는 거를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젤은 구입을 하실 때 정말 원료를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 외부 쪽에다 직접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서 그 뒤에 성분표 있잖아요. 그거 찍어갖고 이렇게 하면은 다 검색이 되니까 그게 이제 그린 등급, 노란 등급, 빨간색 해서 절대 쓰면 안 되는 이제 빨간색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노랑,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 이제 전체가 그린 등급인 제품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좀 원료를 꼼꼼하게 확인을 좀 해보시고, 그냥 텍스트에 있는 것만 보고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일단은 무조건 너무 싼 제품은 피하세요. 왜냐면 거의 10,000원대 이하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주성분이 글리세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글리세린이라는 게 등급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정말 좋은 성분의 글리세린은 그 10,000원대로 제품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 글리세린이 그렇게 좋은 등급의 글리세린을 쓰질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피부를 보습을 하는 게 아니라 피부에 있는 수분을 뺏어 오기 때문에 더 피부에는 안 좋아져요. 특히 외음부 쪽은 피부가 굉장히 얇잖아요. 우리 입술처럼 굉장히 얇은 피부 조직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신경 써서 고르셔야 돼요. 통증 때문에 관계가 어려울 때는 무리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특히 여성들의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젤로 사용하시면 좋겠죠. 마사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범서님, 통증 때문에 관계가 어려울 때 젤을 사용해서 하는 거는 일단 일시적으로 응급 처방이잖아요.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을 하시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분이 왜 그런 통증이 생기는지, 그리고 통증이 생기는 부위가 어딘지에 따라서 또 치료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두 분이 상의해서 찾아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젤을 사용한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아파서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는 거지 그게 치료제는 아니잖아요. 기를 팍 넣어드릴게요. 아, 마녀사냥이요? 그 마녀사냥처럼 저도 하고는 싶어요. 저도 편하게 저도 이제 합방을 가끔 하잖아요. 유튜브 영상 할 때. 그럴 때 보면은 혼자 이렇게 막 할 때보다 누군가랑 함께 이렇게 대화하듯이 할 때 참 더 자연스럽게 말이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패널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또 패널 오시는 분들을 그냥 뭐 무료로 봉사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대가도 지불해드려야 되고 하는데 제가 영상을 통해서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 창출이 되면
하면 그렇게 막 초대도 하고 막 게스트도 부르고 막 이렇게 비용을 들이면서 할 수가 있을 텐데 저희가 수익 창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수익 창출이 안 되는 채널에서는 뭐 후원금을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진행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아직까진 그렇게는 하진 않고 저희 구독 옆에 보면 가입 채널 있잖아요. 유료 채널이죠. 가입 채널은. 그래서 가입 채널을 통해서 가입 채널 분들만 볼 수 있는 영상들이 있고 또 일상의 제 소소하지만 제가 뭐 어디 가서 먹건 뭐 구경 가건 이런 소소한 일상들도 올리고 있는 그런 그 가입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희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단계가 이제 꽃사슴 단계. 그래서 꽃사슴이 월 8,900원인가? 아마 가입 비용이 그럴 거예요. 8,900원이고, 그 다음에 꽃사슴, 종마, 호랑이, 청룡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가입 채널에 계신 분이 딱 11분이에요. 8만 5천 중에 8만 5천 한 700인가? 그 구독자 중에 딱 11분. 꽃사슴 10분, 종마 1분. 그래서 딱 11분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저희 그 가입 채널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꾸준하게 계속 유지해 주시는 분들이 돼요. 뭐 새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이 뭐 한 3개월, 6개월, 어떤 분은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월에 8,900원씩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거기에서 조금 보태져서 뭐 10만 원 미만의 수익이 발생하지 영상 자체로 광고 수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6년째 이거를 하면서 저도 이제 혼자 하는 게 저도 슬슬 이제 재미 없어질 때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내년부터 제가 컨셉을 하나 생각한 게 있어요. 라니아가 간다. 아주 직관적으로 제가 이제 모시기 힘드니까 제가 가는 거죠 뭐. 그래서 라니아가 간다. 그래서 전국의 숨은 고수분들을 만나러 간다든지 아니면은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어떤 뭐 자기 모임이나 단체나 이런 데서 뭔가 이런 거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신다든지 라피디가 간다.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제 외부로 나가서 다양한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컨셉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얼마나 잘 섭외가 될지 또 어떤 분들이 호응을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컨셉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를 저 혼자 얘기하는 라이브도 있고 그리고 또 유튜브 영상 올리는 것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저 혼자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누군가를 만나서 그분들의 어떤 성에 대한 역사, 경험담, 성과 그런 거를 또 들어보고 또는 뭐 고민들 그런 것도 들어보는 그런 자리도 한번 마련해 보려고 제가 좀 몸을 써보기로 그거 하나는 지금 저도 계획하고 있기는 해요. 그 뭐든지 뭔가 새로운 걸 기획하고 하려면 사실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일단 저는 약간 선행 후학하는 스타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행하고 나중에 공부하는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일단 저질러 보고 한번 해보고 부딪혀 보고 해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뭐 방향을 틀든지 새로운 걸 또 연구해 보든지 하더라도 일단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요. 그래서 우리 세라방님들 중에서도 뭐 자진해서 저는 정말 어떤 특이한 뭐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아니면은 어떤 특이한 뭐 취향이 있다 뭐 그런 게 있으시면 뭐 자원해 주시면 또 직접 가서 또 영상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세라피 스쿨 저희 모집하고 있거든요. 세라피 스쿨이 모여서 단체로 받는 교육 아니에요. 1대1 대면 교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커리큘럼 있잖아요. 그 커리큘럼도 참고하셔도 좋고 그 순서대로 무조건 다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걸 무조건 또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먼저 1대1로 단체 교육 아니고요. 1대1 개인으로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교육을 최적화한 솔루션을 찾아서 뭔가 내가 느낌을 변화를 얻든 아니면 정말 고민되고 있던 어떤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과 코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교육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칭을 하는데 코칭은 제가 실습이라고 썼더니 그 실습을 자꾸 실습을 누구랑 해요? 어떻게 해요? 막 이러시는데
파트너랑 오시면 당연히 파트너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는 거고, 혼자 오실 경우에는 혼자 오셔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 알아야 될 것들, 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예요. 오시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라이브에서만 만나는 거랑은 또 더 다르게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교육과 상담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하트 눌러주세요. 어릴 때 받았던 충격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 성향으로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첫 경험, 근데 그 첫 경험이 내가 꼭 여자랑 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어떤 성적인 느낌을 받은 그 첫 경험이 사실은 머리에 가장 강렬하게 남고, 근데 우리가 이제 본능에 의해서 그 강렬했던 거를 우리 무의식으로 이제 덮어 씌워서 그런 거지, 사실은 그때 받던 어떤 시각적 자극이라든지 어떤 직접적인 자극이 많이 영향을 미치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왜 첫사랑, 첫 키스, 첫 경험 이런 게 굉장히 크게 기억에 남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또 남자분들은 첫 경험을 또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우리 무의식에서는 그런 걸 굉장히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여러분들은 하트 눌러주세요. 상담이라는 게 우리가 조금 아직은 좀 낯선 문화라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몸 아프면 병원 가듯이 마음 아프면 상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 아파서 병원 가는 것과 마음이 아파서 상담 받는 건 차이가 없어요. 누구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상처가 됐든 트라우마가 됐든 그런 게 있으시면은 상담을 통해서 차근히 풀어나가실 수가 있는 거죠. 1시간 단위로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1시간으로 상담은 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상담은 1시간 할 수 있지만 상담을 통해서 어떤 교육까지 간다 그러면은 보통 기본이 2시간이거든요. 기본 2시간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톡에 라니아의 세라피 검색하시면은 거기 상담 비용 이렇게 메뉴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를 팍 넣어 드릴게요. 여성이 남성보다 성욕 강한가요? 이거는 평균을 낼 수가 없죠. 성욕이라는 게 성욕구잖아요. 성욕구인데 성욕구는 뭐 여성, 남성을 떠나서 개인차가 워낙 강하잖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는 남자가 성욕이 더 세다, 강하다 그러지만 뭐 남의 여자, 남의 남자가 성욕이 강한 게 나하고는 뭔 상관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랑 맞는 그런 성 사이클을 갖고 있는지, 성욕의 주기를 갖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평균적으로 해서 여자가 강하다, 남자가 강하다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성을 만날 때 상대한테서 어떤 여자는 남자한테 남성성을 느끼고, 남성은 여성한테 어떤 여성성, 다시 말해서 성적인 매력, 이성에 대한 성적인 매력을 느껴야 그 다음 스텝이 있잖아요. 저 사람하고 대화 한번 해보고 싶다. 저 여성분하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싶다. 이렇게 출발이 되잖아요. 그죠? 그 성적인 매력이 안 느껴질 때 우리는 뭐가 되죠? 친구가 되잖아요. 인간적인 친구, 남사친, 여사친, 친구가 되죠. 그래서 뭔가 남녀로서, 이성으로서 발전을 하려면 그런 성적인 매력이 느껴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트 눌러주세요. 여성이 오르가즘 느끼는 시간 얼마나 걸리냐고요? 통계적으로는 20분이라고는 나와 있어요. 15분에서 20분은 걸린다. 느끼기까지의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애무하고 전이를 충분히 즐겨서 삽입 섹스를 해서 오르가즘까지 가기까지는 최소 여성은 15분에서 20분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30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그 50% 이상의 여성들이, 50%면 둘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50% 이상의 여성들이 오르가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도 오르가즘을 겪어보지 못한 여성들한테는 그 전이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 30분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게 사실 뭐 시간을 정해놓고 내 옆에다가 뭐 알람 세워놓고서 자, 여기 땅 30분 한다 이렇게 해서 애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일 좋은 건 여성의 클리토리스가 발기가 될 때까지 애무한다. 딱 그렇게 기준을 세우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여성은 뭐 한 2, 3분만 해도 될 수도 있고 어떤 여성은 30분이 더 걸려도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간으로 뭔가 이렇게 평균화하고 수치화하기보다는 그냥 내 파트너랑 내가 했을 때 그 여성의 클리토리스가 발기될 때까지는 충분한 전이를 즐긴다. 그리고 클리토리스가 발기가 된다라는 거는 여성이 삽입을 통해서 오르가즘을 느낄 준비가 되었다라는 신호로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려면 일단 전선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죠? 전구만 있다고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전선을 깔아야 되고 또 무엇보다 그 전선을 또 어디다 콘센트에다 꽂아야 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여성들도 전구라는 불이 들어올 수 있는 존재예요. 전구는 이미 불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이 불이 들어올 수 있는 존재인데 아직 전선이 연결이 안 됐거나 아니면 전선은 있는데 제대로 된 콘센트를 못 찾아서 불이 안 들어온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길이 생기고 콘센트가 어떻게 어디다 꽂아야 되는지 알면 더 쉽게 불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 가기까지는 언제 어디서든 원하면 불이 들어오는 상태로 가기까지는 그만큼 뭔가 이렇게 길을 찾고 공을 들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뭐 언제까지고 계속 뭐 그렇게 막 30분씩 전이해야 돼요. 애무해야 돼요. 막 아우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시는데 말 그대로 지금 전선에 불이 들어오는 그 길을 알 때까지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이제 제대로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 시간은 당연히 점점 줄겠죠. 오히려 여자가 그 시간을 지루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돼 할 정도로 이제 길이 나게 되면 그러니까 여성이 깨어나게 되면 그래서 그때는 뭐 5분만 해도 뭐 1분만 애무해도 얼마든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길을 넣어드릴게요. 여성이 느끼면 남성 느낀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성이 느끼면 남성 느낀 것보다. 아무래도 성에 있어서는 성을 느끼는 그 신경계라든지 성을 느낄 수 있는 그 몸에 있는 구조 자체가 여성이 더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신경계라든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그거를 제대로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느끼는 게 한정적일 뿐이지 그게 이제 토탈로 다 깨어나면은 남자는 성에 있어서는 여자에 이길 수가 없어요. 뭐 느낌이라든지 뭐 쾌감의 정도라든지 강도라든지 세기라든지 이런 거를 여성보다 더 남자가 느끼기에는 쉽진 않죠. 지금 규미님은 여성이 오르가즘 느꼈을 때 반응을 좀 설명하신 거죠. 뭐 쪼임, 꽉 껴서 아플 정도, 그 다음에 안면 홍조, 땀, 허리 꺾임, 허벅지 떨림, 신음 안 내고 눈 초점 흐림, 소변 배출, 부르르르 떨림. 가짜면 알듯이 진짜면 남성들도 알죠. 그럼요. 당연하죠. 서로 교감하면서 느끼는 건데 왜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진짜 좋아하는 건지 오르가즘을 느낀 건지 모르겠어요 한다라는 거는 관계 중에 교감을 제대로 못했다, 안 되고 있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하트 눌러주세요. 예쁜 시선님, 오랫동안 성관계가 없으면 여성의 아랫배 통증이 극심할 수 있나요? 예, 당연하죠. 그러니까 다른 거 진화론에서는 용불용설이 안 맞다고 하는데 성에 있어서만큼은 용불용설이 맞아요. 그래서 사용 안 하면 퇴화가 돼요. 그 조직의 퇴화, 그 다음에 그쪽에 연결된 신경과 감각들의 퇴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다가 갑자기 하게 되면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죠. 그게 비단 아랫배, 그러니까 복부 통증뿐만이 아니라 외음부 쪽부터 해서 질까지 그리고 하복부까지 전체적으로 다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안 하다가 하셨을 때는 더 부드럽게 천천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외음부 쪽을 단순한 애무가 아니라 거의 마사지에 가깝게 좀 정성을 들여서 천천히 부드럽게 좀 풀어주는 우리의 몸도 근육도 안 쓰다 갑자기 쓰면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특히나 성기관 쪽에는 신경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특히 여성의 성기 주변에는 8,000개 이상의 신경다발이 모여 있기 때문에 더 통증에 민감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다가 뭐 얼마 동안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외음부 쪽에 어떤 뭐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젤 제품을 이용해서 러빙 젤 이용해서 오일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마사지 하듯이 그 부분, 그러니까 하복부터 배부터 그 다음에 허벅지, 그 다음에 허벅지 안쪽 우리 내전근 쪽 있잖아요. 안쪽, 그 다음에 서해부 쪽부터 다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만져주고 그 다음에 성기 쪽부터 성기 쪽까지 가서 마사지 하듯이 애무해 주시고 그러고 관계를 하신다고 하면은 통증이 좀 훨씬 덜 하실 거예요. 진통제로도 완화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무리가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쪽에 신경들이 많다고. 그래서 그게 무리가 엄청 됐기 때문에 우리가 생리통도 남자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생리통도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교통은 생리통보다 훨씬 더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풀어주셔야 돼요. 그 성관계 도중이 아니라 평소 생활 도중에 갑자기, 그러니까 그 신경이 다쳤기 때문에 하복부라든지 전정통, 그러니까 우리의 그 치골이라고 그러죠. 치골하고 그 다음에 허벅지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대흉근 뒤쪽에 있는 전정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극도로 민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다 하게 성관계를 하고 나면은 그러기 때문에 그 부위가 걷다가도 갑자기 망치로 두드려 맞은 듯이 아프고 쭈그려 앉다가도 갑자기 아프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심하면 정말 이렇게 밑이 빠지는 것처럼 아플 수도 있고요. 마사지 해주는 게 좋은 거는 그럼요. 병희님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애무보다 마사지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통증이 따라오기 수반되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몸만 어디에 하나 아프고 뭐 50개월이 걸렸던 뭐 근육통이 생기든 아프면 마사지에서 풀어주잖아요. 근데 거기보다 더 예민하고 민감한 곳이 아프다? 그럼 당연히 부드럽게 마사지를 통해서 풀어주셔야죠. 근데 자꾸 이제 그쪽은 어떤 성감되니까 성적 자극만 줘야 된다고 우리가 너무 한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섹스라는 게 단순히 성감대를 자극해서 흥분을 시키고 흥분을 해서 성관계를 갖는 거라고만 한정 지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에 관련된 어떠한 접촉이 됐든 좀 폭넓게 넓은 범위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마사지 해주고 그리고 정말 이완이 돼서 편안해졌을 때 그때 쾌감이 느껴지면 그 쾌감이 훨씬 좋아요. 그냥 딱 성감대를 그냥 콕콕 집어서 자극을 주는 것만이 막 흥분되고 좋은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거는 저렇게 이완된 가운데 정말 눈이 쌓이면 어때요? 눈이 정말 이렇게 가볍잖아요. 근데 그 가벼운 눈이 켜켜이 쌓이면 어때요? 단단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흥분도 그렇게 그냥 가볍게 켜켜이 쌓이면 어느 순간 그게 엄청난 쾌감으로 흥분으로 느껴지거든요. 기를 팍 넣어드릴게요. 음병 망곡증 수술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망곡증 같은 경우는 뭐 위로든 밑으로든 뭐 드물긴 하지만 밑으로든 뭐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이제 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정말로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극심하다. 본인이 통증을 느낄 정도로 극심하다. 그리고 아니면 또 관계 도중에 상대가 아파할 정도로 극심하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지만 그냥 어느 정도의 휨은 다 있어요. 다 이렇게 직선만 있지 않아요. 다 직선만 있지 않아요. 이렇게 위로든 밑으로든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다 약간씩의 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심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원하고 참 친하잖아요. 외국은 이제 병원비도 비싸기도 하고 또 병원도 많지 않고 그래서 병원 가는 일을 정말 큰 저거 아니면 잘 선택을 안 하는데 우리는 너무 막 동네마다 지역마다 병원도 많고 또 의료비도 싸고 하다 보니까 그 병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러니까 병원을 간다라는 거는 뭐 약을 먹고 수술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치료받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무슨 동네 구멍가게 가듯이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이라는 거는 일단은 뭐 미국은 죽을 정도 아니면 못 간다는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 몸에 어떤 칼을 대고 수술까지 한다라는 거는
그게 치료의 측면도 있지만 그거에 의한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반작용도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무조건 긍정적인 100%의 것은 없어요.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쪽에 어떤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심하지만 않다 그러면 굳이 이제 수술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수술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트 눌러주세요. 아니에요, 규민님. 여자도 성생활을 많이 하면 이뻐지는데 남자는 왜 피부가 늙냐고요? 남자도 더 젊어지시는데, 남성도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더 남성다워지고 젊어져요. 제가 여성들이 피부 관리를 위해서, 젊어지기 위해서 막 비싼 화장품 바르고 막 시술하고 막 이런 거에 굉장히 막 공을 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최고의 동안 아이템이 아밀라제와 정액이라고 늘 강조를 하거든요. 아밀라제가 침이잖아요, 침. 그래서 정말 이렇게 침을 먹고 정액을 먹으라 소리가 아니라 침을 어떻게 해요? 몸에다가 침을 바른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스킨십을 많이 한다라는 거고, 정액도 먹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관계를 질 높은 관계를 하면은 그것만한 좋은 저희가 없다는 거죠. 뭐 사랑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뭐 바람직하진 않아요. 냄새도 그렇고. 아, 그렇죠, 소남님. 더 건강해지고, 맞아요. 성향인 거고, 뭐, 여자친구가 맛있게 먹는다고 하면 뭐 뭐라고 할 건 아닌데, 그거를 이제 억지로 막 먹게 하거나, 바라거나, 이제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사랑하는 거랑 별개예요. 왜냐면 또 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마다 그 성 문화가 있잖아요. 뭐, 미국의 성 문화, 그 뭐, 아랍권의 이집트의 성 문화, 그런 거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동양도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성문화가 같은 것 같지만 굉장히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가 야동을 일본 걸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분들은 특히나 여성들이 일본 야동을 많이 보진 않으니까 그 일본 야동을 통해서 본 어떤 것들이 그게 이상하다거나 잘못됐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못 하시고 굉장히 당연한 듯이 행동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나는 그걸 자주 봤거든. 너무 익숙하거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야동은 야동일 뿐이고 특히 일본 야동에서의 그런 테마들이라든지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그 영상에서 보여지는 말 그대로 환타지이고 각본일 뿐이지 현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SF다. 야동은 SF다. 그래서 야동과 현실은 다르다. 여러분들은 하트 눌러주세요. 몇 번 하는 게 정상인가요? 그게 뭐 하루에 몇 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몇 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몇 번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상, 비정상은 없어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둘이 원하면 하는 거고, 어느 한쪽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게 정상, 비정상인 거지, 횟수는 정상, 비정상이 없어요. 많이 하면 안 좋다는데 그래서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그 많이 한다는 게 행위 자체를 많이 하는 건지 아니면 할 때마다 사정하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래서 많이 한다고 해서 안 좋다기보다는 했는데 후에 하고 났을 때 내 몸이 피곤한지, 기력이 딸리는지, 힘든지 그런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고 또는 사정하고 난 후에 내가 막 피로감을 느낀다. 현타가 오래 온다. 이러면은 이제 좀 줄이셔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언제든지 즐기셔도 되는 거죠. 그렇죠. 지치지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날 내 컨디션이 하고 난 다음날은 막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 그러면은 이제 좀 줄이셔야 되고. 다음날도 막 개운하고 뭐 어디 산이나 등산이나 뭐 운동했을 때 다음날 개운한 것처럼 막 몸이 좋다. 활기가 더 생긴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트 눌러주세요. 여성분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섹스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나요? 여성이 섹스를 하고 싶은 이유는요. 237가지인가 된대요. 네,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200가지가 넘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그런 상황에서 섹스가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은 정말 뭐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건 기본이고, 뭐 생리통이 생겨서 생리통 때문에 하고 싶을 때, 또 배란에서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받았을 때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누군가를 유혹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을 때도 있는 거고, 스트레스 푸는 목적으로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너무 많나. 여기서 제가 238가지를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한 원인과 이유로 섹스를 하고 싶어지죠. 아, 슈트. 그렇죠. 맞아요. 정말 옷빨 좋은 남자 보면, 섹시해. 저 사람하고 한번 해보고 싶어. 당연히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왜요? 남성분들이 여성의 어떤 의상이나 이런 거 보면서 막 섹시함을 느끼고, 오늘 밤 함께 하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 드는 것처럼, 여성도 똑같아요. 남성이 뭐 슈트가 잘 어울리니까 옷이 정장이 잘 어울린다든지 아니면 의외로 또 뭐 캐주얼한 옷, 늘 정장만 입던 사람이 평상복이나 캐주얼 입었을 때 오히려 달라 보이고 또 섹시해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막 또 운동복, 제복 뭐 이런 거 입었을 때 섹시해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여성의 어떤 성기 부분이라든지 뭐 가슴 이런 걸 보고 흥분한다 그러면 여성들은 직접적으로 성기를 보고 흥분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옷을 입었을 때 옷태가 멋있거나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일 열심히 하려고 막 팔 걷어붙였을 때 여기 비치는 뭐 근육이라든지. 꼭 그리고 또 그런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어떤 체취 같은 거, 향기 같은 거 그런 걸 느꼈을 때도 불현듯 막 섹시하게 느껴지는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목소리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흥분할 수도 있고 크기를 보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기를 보려면 다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보기 전이잖아요. 실물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선물 상자를 아직 풀어보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물 상자에서 어떤 호기심이라든지 어떤 유혹이 느껴졌을 때 하고 싶겠죠. 뭐 남성은 당연히 시각적 자극이죠. 여자도 시각적 자극에 반응해요. 다만 남성들처럼 그런 직접적인 게 아니라 약간 간접적인 거고 그렇다는 것 뿐이죠. 제복 패티시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막 군인, 경찰관, 막 간호사 또 제복이 뭐 있죠? 스튜어디스 막 굵기랑 강직도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할 때고 지금 얘기는 이제 하기 전에 어떤 자극을 어떤 상황이니 언제 어떤 상황일 때 그렇게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드냐 이제 그걸 물어보셨으니까. 그리고 남성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성들이 남성의 성기를 막 크다고 막 굵다고 막 너무 좋겠다 하고 싶다 다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 크기나 뭐 굵기나 직접적으로 그걸 봤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섹스가 하고 싶다? 아마 그런 여성은 많지 않을걸요. 그런 여성들은 이미 이제 그런 게 드물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많이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드무니까 그 드문에 오는 어떤 호기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막 갑자기 없던 성욕이 생기고 그러진 않아요, 여자들은. 여러분들은 하트 눌러주세요. 우리는 섹스가 이렇다. 섹스를 안 하면 뭐가 어떻게 된다. 섹스를 하면 뭐가 좋다. 굉장히 많이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섹스하면 어떤 이점이 있다.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뭐가 안 좋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섹스를 그냥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기만 하면 뭐예요? 잘해야죠. 제대로 잘. 제대로 잘 했을 때 그런 효과도 있는 거고, 근데 제대로 잘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아무리 여친 있어도 남자는 다들 혼자위로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자위와 함께하는 섹스는 별개예요. 특히나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부인들이, 와이프들이 오해하는 게, 와이프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있는데 왜 자위를 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위는 자위고, 함께하는 섹스는 또 함께하는 섹스예요. 별개예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파트너랑 한다고 해서 자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파트너가 있어도 자위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파트너랑 하기 전에 또 자위할 수 있는 거고 또 함께 섹스하면서 그 중간에 자위할 수도 있는 거고 제 영상 보면 타위라고 있잖아요. 타위. 그래서 오히려 자위를 하면서 상대가 어떻게 자위하는지 보면서 이 사람의 성감대가 어디인지 어떻게 자극했을 때 오르가즘까지 가는지 관찰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타위거든요. 그래서 자위를 하든 타위를 하든 함께하는 섹스든
얼마든지 다 같이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파트너가 있으니까 자유는 절대 안 돼.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성분들은 그런 오해를 많이 하세요. 내가 있는데 나랑만 해야지. 혼자 그렇게 즐긴다는 거는 나한테 만족 못 한다는 거야? 나 하나로는 안 된다는 거야? 막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트 눌러주세요. 아저씨 냄새를 없애줄 향기 좋은 제품 추천해 주세요. 저희 세라피랜드 몰 검색하시면은 거기에 저희 남성 화장품 있잖아요. 요거 뿌리는 이게 스킨이에요. 토너 스킨인데 스킨 같은데 그냥 스킨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향수 퍼퓸 역할도 해요. 그래서 향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손바닥에 덜었으면은 손바닥에 다 먹으니까 얼굴에 별로 그 수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는 걸로 나왔어요. 이렇게 뿌리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뿌려서 보습할 수 있게 아우 향기 너무 좋아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이게 이제 로션처럼 에센스처럼 크림처럼 다 하나로 모아놨어요. 올인원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바르시면 돼요. 향도 얘랑 같은 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겹쳐서 쓰셨을 때 향기 지속도 더 오래 가게 되고 채취도 잡아주는 역할도 해주거든요. 그리고 뭐 끈끈하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정말 부드럽게 흡수도 잘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저기 약간 젤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발리는 흡수도 잘 되고 끈끈함 없고 그리고 이제 세정제 요거 하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샴푸도 하시고 세안도 하시고 몸 바디워시까지 특히 얘부터 이제 닦는 것부터 잘 닦아야 채취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 좋은 채취를 또 없애는 그런 성분도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닦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뿌리시고 그 다음에 요거 발라주시고 이렇게 3종 세트만 하셔도 채취는 거의 90% 이상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향긋하고 좋은 매력적인 채취만 남겠죠. 네이버에 세라피랜드 어이에요. 세라피랜드 검색하시면은 저희 몰 나오고 그리고 저희 지금 보시는 영상 밑에 쇼핑에도 이 제품들이 태그돼 있을 거예요. 그거 타고 들어가셔도 돼요. 여성분들 향기로 오르가즘 느낄 듯 아우 그럼요. 여성들은 이 후각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후각에 채취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냄새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실제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외모에서는 이렇게 매력을 못 느꼈던 남자인데 뭐 운전할 때 뭐 옆좌석에 앉게 되거나 식사할 때 옆좌석에 앉게 됐을 때 뭔가 채취가 딱 이렇게 매력적인 향기가 탁 풍기면은 갑자기 남자에 대한 호감도가 싹 올라가는 그런 게 정말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냄새 중요해요.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어요. 외모가 끌렸는데 오히려 그 채취 때문에 아우 아닌데 하는 아 남자 냄새 채취는 주로 어디서 풍기냐고요? 일단 우리가 채취라는 게 털이 있는 곳에서 냄새가 많이 배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털이 우리 몸에서 많이 있는 곳이 뭐 겨드랑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피, 그 다음에 겨드랑이, 그리고 채모 있는 쪽, 밑에 채모 있는 쪽, 뭐 항문 주변, 그런 곳이 채모가 집중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왜 우리 머리 냄새, 그때 뭐죠? 정수리 냄새 맡는다고 하잖아요. 특유의 그 머리 냄새가 있고, 또 겨드랑이에서는 우리가 암내라고 그러죠. 심하면 암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맡기 불편한 그런 냄새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좀 암내가 좀 심하다. 그러면은 뭐 데오드란트 같은 거 미리 좀 발라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닦을 때도 이렇게 채취를 제거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닦아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무조건 막 비누로 벅벅벅 문지른다고 닦이고 냄새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향은 또 별개예요. 살냄새. 우리가 아무래도 말을 하면서 입에서 나는 냄새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땀을 흘리면서 내 몸에서 배어서 나오는 냄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유의 나만의 갖고 있는 채취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아무래도 그 채취가 그렇게 막 남한테 거슬리는 냄새가 아닌데 이제 나이 들수록 그런 채취가 좀 강해지고 또 불쾌한 냄새를 풍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나이 들수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채취 관리인 것 같아요. 씻는 거랑은 별개라니까요. 씻는 거는 몸에 있는 노폐물, 각질을 제거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쓰는 그런 바디워시나 그런 제품은
향을 덮는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덮는 거잖아요. 우리 그 섬유유연제처럼 덮는 거지 채취 관리 자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덮는 것 뿐인 거지. 예. 그래서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일단 성관계에서는 물론 처음 서로한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거는 외모지만 결국 잠자리에서 그 매력도를 업시키느냐 다운시키냐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채취라는 거라는 거는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트 눌러주세요. 나이 들면 관계 중에 키스 비중은 점점 줄어드나요? 키스라는 거는 참 이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입이라는 게 원래 무슨 기능을 하는 곳이냐면 이렇게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뭐 이런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키스라는 게 성관계에 못지않게 굉장히 에로틱하고 굉장히 직접적인 접촉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또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이 또 키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뭐 입냄새라든가 입냄새라든지 음식 냄새라든지 아니면 그 냄새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입술이 뭐 거칠다든지 이러면은 키스를 좀 점점 멀리 하게 되고, 그리고 연애 초반이나 아니면 뭐 결혼 초반이나 이럴 때는 막 양치도 하고 입냄새도 신경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이제 편해질수록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막 키스를 하게 되면은 뭔가 원치 않는 거 아까 말하는 냄새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냄새나 이런 거로 인해서 흥분도를 저하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 꾹 다물고 이제 뽀뽀 정도만 하고 이제 설왕설래하는 키스까지는 진도가 안 나가기가 쉬워지겠죠. 초심을 잃지 않기는 쉽지 않아요. 초심을 또 잃을 수밖에 없고 왜냐면 그게 또 익숙함과 편안함, 뭐 유대감 이런 걸 또 주잖아요. 서로 신뢰감도 주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제일 이제 추천하는 게 뭐냐면, 그, 뿌리는 스프레이 있잖아요. 칙칙 껌 씹는 것도 힘드니까, 분위기 깨니까, 스프레이 형태로 되어 있는 곳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양치하고 가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저것도 초기에나 저렇게 하지. 이제 오래 같이 살다 보면 누가, 내 마누라, 내 남편하고 키스한다고 갑자기 가서 막 뛰어가서 양치하고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 때문에 이제 키스는 건너뛰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이거, 칙칙 그 입에다 뿌리는 거 있잖아요. 너무 막 그 박하향이나 민트향이 강한 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그 냄새를 딱 맡으면은 치약 먹는 거, 키스를 하는데 치약 먹는 그런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약간 요새는 그 다른 다양한 크게 자극적이지 않은 향이 들어가는 제품들도 많거든요. 뭐 단향이나 아니면 과일 향이 나는 그러니까 그런 제품을 이용해서 칙칙 뿌리고 키스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 중에 특히 이제 오르가즘 직전까지 가고 막 고조기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냄새나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쓰여요. 이미 왜 모든 감각과 그 성기관 쪽에 집중돼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막 딥하게 키스하고 막 설왕설래하고 막 해도 뭐 냄새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느껴지고 오로지 막 더 흥분을 더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전에 아직 정신 멀쩡할 때 그때는 이제 그게 너무 리얼하게 느껴지니까. 그리고 사람마다 또 키스를 좋아하시는 사람 있고 또 키스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트 눌러주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저거 해바라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자연산 내추럴에 한 표를 드리고 어떤 인공적인 거는 그게 뭐가 됐든지 뭐 사람마다 취향은 있겠지만 그래도 좀 저는 그렇게 추천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은 여성한테 그걸 좋은 자극으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어떤 딱딱하고 인위적인 질환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질 쪽에서는 무리거든요. 무리고 그래서 살과 살이 만났을 때 오는 그런 어떤 쾌감으로만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좋은데 오히려 그런 외부적인 것들이 인위적인 것들이 그런 느낌을 교감하는데 이제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항상 이런 말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물론 제 말을 100%다 신뢰하고,
라니아가 말한 대로 해야지 뭐 이러시진 않을 거예요. 다 본인들 판단하에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뇨기과 의사도 아니고 산부인과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의사들이 얘기하고 권고하는 것들을 제가 무조건 이렇게 반박하고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고, 뭐 네가 뭔데 그런 걸 얘기하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섹스 테라피로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코칭하면서 느낀 게, 뭐니 뭐니 해도 자연산이 최고 좋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뭐 무릎 관절이 안 좋으면 인공 관절도 낄 수 있는 거고 또 뭐 어디 부러지면 철심도 박을 수 있는 것처럼 안 좋은 부분에 어떤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게 무조건 나쁘다,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이제 저는 섹스 테라피스트로서 여성의 쾌감을 더 좋게 하고 넓게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자연산인 상태가 더 좋다. 여러분들은 하트 눌러주세요. 생각해보니 자세는 보통 3자세 정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몇 자세 정도 관계하시나요? 하다 보면 이런 자세가 좋네 자연스럽게 다 알지 않을까요? 대략 5-6가지 정도? 체위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체위라는 게 뭐냐면 서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자세가 체위인 거잖아요. 그래서 앞, 옆, 뒤, 서고, 앉고 막 이런 다양함도 나의 그 성감을 높이기 위한 오르가즘을 찾기 위한 그 시도로서는 시행을 하지만 결국은 이제 오래된 관계를 가다 보면 이제 아는 거잖아요. 아, 이 자세로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둘한테 제일 좋네? 그러니까 최적화 상태를 찾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 상태를 찾으면 사실 체위 변화 그렇게 많지 않고도 충분히 오르가즘을 즐길 수 있죠. 그런 다양한 자세를 하는 게 우리나라에 뭐 구법 30종이 있고 뭐 카마수트라에서는 뭐 100여 가지의 자세가 있고 하는데 그런 모든 자세를 하는 건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뭐 스파트를 배우고 뭐 했어도 결국은 내 파트너와 내가 합을 했을 때 그 부위를 자극하는 거는 또 다른 방정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정식을 다양하게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진 답안지가 나와요. 아,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좋아하네. 이렇게 끌고 갔을 때 쉽게 잘 오르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가 나왔을 때는 뭐 2개가 됐든 3가지가 됐든 그 자세만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또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도 그거만 또 계속 반복하면 또 매너리즘에 빠지고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또 뭐 새로운 자세를 해보는 거죠. 뭐 서서도 해보고 뭐 들고도 해보고 뒤에도 해보고 하면서 그때 또 이제 새로운 재미를 위해서 또 다양한 자세를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트 눌러주세요. 저는 지금 1순위가 성관계인 듯해요. 성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남녀 관계에서는 성관계를 안 한다라는 거는 남녀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관계를 안 하면 친구잖아요. 친구. 그죠? 연인과 친구의 차이가 뭐예요? 성관계 하고 안 하고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애인이라고 불러. 이 사람을 내 배우자라고 불러. 그러면서 부르기는 그렇게 부르는데 성관계는 안 한다. 그러면은 엄밀히 말하면 남자로서의 역할, 여자로서의 역할을 서로 못 한다는 거죠. 그냥 삶의 반려자, 공동 양육자, 그건 될 수 있을지언정 남녀로서의 관계는 끝난 거죠. 근데 그렇게 남녀로서의 관계가 끝나면 결국 그 부부로서의 관계에서도 금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위해서 꾸준히 관리하는 듯해요. 섹스를 제대로 하면 뭐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고 나이가 들수록 저는 취미가 1순위요. 관계는 후순위인 것 같아요. 아, 취미가 1순위고 관계는 후순위다. 관계라는 게 성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취미가 1순위, 취미가 1순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취미가 1순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그 결혼하시고 나서 나중에 결혼하시고 나서 대부분 후회하시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저한테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연애를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그러면, 아니요, 그때도 안 맞았대. 그럼 왜 결혼하셨어요? 그러면, 아유, 그때는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뭔가 남녀로 오래 함께 하려면
둘 다 합의하에 우리는 성관계가 둘 다 그렇게 즐겁지 않고 비중이 없어. 크게 의미가 없어.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정말로. 그렇게 뭐 비성적인 접촉을 통해서만도 오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느 한쪽이 성관계에 대한 그 의미가 좀 가치가 높다 그러면은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게. 권태기 올 때쯤 되면 색다른 거 시도해 보는 듯해요. 그러니까 권태기라는 게 인간한테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실증을 내는 동물이잖아요. 실증이라는 걸 느끼는 동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람, 같은 상황, 같은 패턴으로 하다 보면 실증이 올 수밖에 없어요. 권태기가 올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권태기가 왔을 때 저는 무조건 뭔가를 하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 오히려 그 권태기가 오는 것도 그 만남이라는 그 과정 중에서 그냥 하나의 당연한 또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막 불 붙고 막 좋아하고 뜨거워지는 시기가 있는 반면 그렇게 권태기가 오는 시기도 저는 당연히 온다고 봐요. 그래서 그 권태기 때 반드시 막 뭔가를 시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다시 떨어져서 서로 자기 각자한테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근데 그렇게 각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또 성적인 접촉이 아예 없어야 되냐? 대신에 이럴 때는 약간 비성적인 접촉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죠. 뭐 가벼운 허그라든지 뭐 손을 잡는다든지 뭐 안고 허그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비성적인 접촉은 하되 유지하되 왜냐하면 서로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유지는 하되 다만 뭐 섹스라든지 이런 것까지만 안 할 뿐인 거지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너무 그렇게 다시 막 불붙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각자 다시 혼자만의 시간도 갖고 혼자만 집중해보고 근데 그렇게 혼자만의 또 시간을 갖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더 다시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때 또 자연스럽게 그 스텝을 또 밟아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는 이야기, 연애 이야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너무 소중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트 눌러주세요. 아, 유아들이요? 유아라는 거는 아동보다 밑인데 유아 다음에 아동, 아동 다음에 청소년 아닌가요? 그러면 유아면은 7살 이하 아이들을 유아라고 할 텐데, 아, 맞아요? 유아들도 성에 관심이 많아요? 그 성에 관심이 많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아이들은 관심을 표현을 해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목욕할 때 보거나 이러면서 궁금증, 맞아요. 그리고 뭐, 아빠나 엄마의 성기 보면서 왜 거기에 털 나 있어? 막 이러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부모가 아이들이 그 성적인 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때 아니면 자신의 목욕하면서 막 자신의 성기를 만지거나 막 비누 거품 칠해서 막 놀거나 이럴 때 부모님이 이렇게 막 너무 막 안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막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아이들이 그때부터 무의식으로 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양육자의 태도나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명칭도 물어보던데 너무 부끄럽다고요? 맞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 성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냥 애둘러서 막 고추 뭐 이렇게 저 표현을 하지. 그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분명히 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우리가 뭐 코는 코라고 하고, 입은 입이라고 하고, 귀는 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뭐 귀, 뭐 이러면서 놀이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 몸의 부위에 대한 명칭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부모가 뭐 유난스럽게 반응을 하면 아이들이, 거기는 뭔가 다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구체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말했듯이 코는 코, 입은 입 하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름 얘기해 주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 덧붙여서 부연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특별하게 대할수록 아이들은 더 막 호기심을 갖고 막 저기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해 주면 돼요. 뭐 겨드랑이, 엉덩이, 발목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는 이렇게 불러라고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단어 선택 우리 알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가 방송이고 영상이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또 AI 그또 검열 걸릴까 봐 제가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알고 있잖아요. 거길 뭐라고 부르는지. 자땡, 보땡 부르잖아요.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해주면 돼요. 또 그게 실제로 어린 아이들의 성기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맞아요. 그게 아이들 성기 이름이에요. 아이들 성기 명칭을 그렇게 불러요.
어려워하실 거 없어요. 부모들이 그 명칭에 대해서 본인이 특별하게 그거를 뭐 부담스러워하거나 불편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돼요,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뭔가 이거는 다른가? 내가 코랑 입이랑 뭐 손바닥, 발바닥 말하는 거랑 여기는 다른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잉해서 표현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유아적으로 뭐가 없을까요? 근데 그 유아적이라는 게 부모들 마음에서 유아적인 표현을 쓰고 싶은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정확한 명칭을 알려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처음 아이들이 성에 관심을 가졌을 때 부모의 그 반응이 결국은 아이들이 앞으로 더 커가면서 성을 대하는 태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은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 배워온 걸로는 짬 머시기라고 배웠다는데 이것도 맞을까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좀 귀엽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땡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니까 뭔가 귀염귀염하게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아이고 창피해. 맞아요. 우리 어른들이 창피해하는 거지 아이들은 창피해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영상이고 또 라이브로 송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좀 구체적으로 명칭을 지칭할 수가 없어요. 아마 걸러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부모신데 엄마인데 아빠인데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왜 못해요. 아직까지는 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에서 아무리 제가 유튜브든 틱톡이든 교육 영상을 올리고 있지만 AI가 그렇게 막 똑똑해서 이게 교육 영상인지 음란 영상인지 뭐 유해한 영상인지를 정확하게 구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뭐 할 수 있는 게 어차피 뭐 이런 댓글이나 단어나 말하는 그 음성 언어나 이런 걸 통해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구체적으로 지칭하거나 했을 때는 이제 제약이 오더라고요. 와이프도 보땡이란 단어 쓰면 좀 몰상식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서 어른들이 안 쓰는 단어를 아이들한테 한다는 게 좀 거시기 합니다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의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성교육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성에 대해서 처음 뭔가 호기심을 갖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무조건 저지당했잖아요. 하면 안 돼. 건들지 거기 만지지 마. 안 돼. 지지 마. 이렇게 해서 저지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에 대해서 궁금한 걸 물어볼 대상이 있고 그거를 해결할 대상이 있었다고 하면은 과연 현재 나의 성에 대한 태도나 인지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야한 말이다, 몰상식한 말이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이미 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도밖에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이제 아이들은 그런 인식이 아닌 성에 대해서 좀 더 편하고 그리고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를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라이브라는 게 제가 아동용 아닌 거로만 설정했기 때문에 20대, 30대, 40대, 50대 뭐 누구나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 저희 라니엘 세라피 채널 자체에 이제 구독자분들이 그 40세 이상 분들이 거의 한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년의 성 이야기라고는 했지만 사실 이렇게 20대도 올 수 있고 30대도 올 수 있고 그 다양한 연령층이 그냥 편안하게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때는 뭐 길거리나 뭐 이런 데서 키스하는 거 상상이나 하셨어요? 못했잖아요. 근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뭐 지하철 뿐이겠어요. 뭐 캠퍼스든 뭐 어디든 뭐 신호등 대기하고 있으면서도 막 키스하고 막 안고 막 뒤에서 백허그하고 막 리얼하게 에스컬레이터 내려갈 때도 보면 아주 거기 몸이 반은 합체돼서 내려가잖아요. 턱 붙어갖고.